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받으셨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그 세율 취득세 배운 거죠, 그죠? 중과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중과세 파트는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단 종류를 알아야 돼요. 사치성 재산 그러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별골 우선주에서 5가지 제목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말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한다 했죠? 중과 기준세율.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2%란 말을 꼭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거에 4배. 그죠? 4배니까 얼마? 8%.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은 기존 표준세율에다 플러스 8%로 중과세가 된다. 그 뜻이죠. 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 지금 안 해오셔도. 그 다음에 과밀은 요거에 딱, 얘하고 얘가 차이점이 요 차이만 있습니다. 얘는 100분의 400이고 얘는 100분의 200이니까 얘는 플러스 8% 하는 거고, 과밀 나오면 그냥 4배, 100분의 200에 4% 플러스 한다.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했죠.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그건 물어보면 뭐 풀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까. 중과세는 그냥 종류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종류하고 세율이 어떻게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는 얘기. 얘도 과밀 그러니까 딱 2배. 그죠? 400, 200. 이것만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 특례세율인데, 우리 특례는 뭐만, 이거 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를 하니 안 하니. 그죠? 우리 특례세율 2개 있다 있죠. 하나는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냥 중과 기준세율. 요걸로 가는 거 2개 있다 있죠. 그럼 얘는 왜 이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거는 등기를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요거. 얘하고 그죠? 이 특례는 뭐만 어떤 건 등기하고 하고 이거만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그죠? 얘 등기한다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얘가 등기를 하는 건지 얘가 하는 건지 헷갈리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되잖아요. 헷갈리면 이게 뭐지 그러지 마시고 요 말을 그냥 다시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과거 뭐하고 뭐가 취등서 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몇 %예요? 2%를 뺀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2% 빼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빼준다는 거예요? 옛날 취득세가 2%잖아요. 그죠? 저걸 빼준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안 냈고 뭐만 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등록세만 냈다는 얘기는 얘는 뭘 했다는 얘기야?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등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그냥 보면 얘는 그냥 2%만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 취득세 2%만 냈다는 얘기예요. 얘는 등기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 이거는 차분하게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럼 등록세를 낸다는 얘기는 등기를 했다는 얘기고, 등록세를 안 냈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하시면 돼요. 혹시 헷갈리시면.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취득세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취득세 파트에서 간주 취득 파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그 자체로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난 시험에 했던 과세 표준할 때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특례 세율도 연관되어 있죠.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중과산세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주취득이. 그러니까 간주취득은 특징이 뭐예요? 지목 변경 가액 증가되면 얘는 간주 소유권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몇 프로? 2%만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그건 등기한다고 해서 틀린 거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주는 등기 안 해. 근데 소유권 변동 없으니까. 얘는 근데 이거 써. 얘는 틀렸네. 그죠? 등기 안 한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로 간다 그래야죠. 얘는요. 환매 등기를 그냥 했죠? 그럼 나왔잖아. 등기를 병행하는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이걸로 가야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죠? 밑에 개수는 자, 여긴 잘 보세요. 5번 지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공부를 좀 이제 하면 약간 애매하게 하면 개수 딱 있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간주 취득 이게 떠올라요. 그럼 개수는 건축물 개수는 간주 취득이니까 얘네 등기 안 하지? 그러면 이걸로 가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그게 아니죠. 어떤 게 중요한 단어예요?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면적이 증가되면 무조건 뭐라가?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면적은 뭘로 본다? 원시 취득. 간주 취득은 개수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죠? 금액이 증가되면 있던 게에서 금액만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뭐 한다? 간주한다. 그런데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면적 증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원시 취득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시 취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많이 틀릴 수 있죠. 실제 시험 보면 여러분이 기억할 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얘는 등기하고 안 하고 하고 안 이렇게 할 수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개수라고 읽고 아, 간주니까 맞네. 등기 안 하네. 맞았어. 이따고 훅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까지는 가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다음 파스 할 때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 예배 규정까지. 그죠? 근데 지금은 뭐만 구분하시면 돼요? 등기하니 아니 하니 이것만 딱 그 개념만 딱 가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그죠? 6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을까요? 칠까요? 이게 잘 언뜻 보면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래 취득세는 60일이잖아.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게 틀렸어 그러면 아 틀렸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보완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리거든요. 자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서는 키포인트 이거죠. 등기를 하려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는 60일 맞죠. 근데 뭘 할 때는 등기를 하고자 라고 나오면 60일 그러면 안 되고 등기 등록 관세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문제를 풀어야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나 납부가 맞는데 얘가 등기하려면 취득하자마자 할 수 있고 10일, 20일, 30일 후에 등기할 수도 있다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언제 등기를 하던 등기를 하시려면 세금은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낸다 해서 하고 나서 낸다겠어요. 하기 전에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준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든 뭘 하려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 등록 관세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뭘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상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하려는 거,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라고 나오면 그땐 60일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등기 등록 관세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시면 되고 만약에 이 말이 없다. 등기란 말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60일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섞여버리면 6번을 맞았다고 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죠? 이게 나중에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거를요, 그냥 쑥 읽어요. 자기도 모르게 쑥 읽다가 뒤에 가서, 그렇지. 취득세는 60일. 훅 넘어가 버려요. 그 나중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죠. 이건 뭐 연습을 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증여로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얘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세는 60일이죠? 누구 빼고? 누군 60일 아닌 거 있죠? 어떤 경우? 상속.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증여를 받으셔서 그럼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취득세 내셔야 되냐?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원래 이제 이게 지금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있죠? 근데 누구만 예라고요? 상속은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상속 빼고는 다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디가 틀렸어요? 얘는 당연히 틀렸죠. 얘는 며칠이에요? 60일. 근데 앞에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 얘는 맞았나요? 틀렸나요? 계약일로부터. 이게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원래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자,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로 샀어. 아파트를.
그럼 취득세 신고하셔야 되죠.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럼 취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매매로 샀어 아파트를 그 애인한테 그죠?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 그럼 그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시 날로 갈 수 있고 만약에 등기가 안 된 상태면 원칙은 잔금 날짜죠. 그죠? 계약서의 잔금 날짜잖아요. 그럼 그날이 취득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따지는 거죠.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개인과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맞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매매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렇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것도 맞는 얘기지. 자 그럼 증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맞죠? 근데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이 취득일이잖아 증여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도 맞고 증여는 취득일이 계약일이니까 이날부터 60일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분 이렇게 알고 있고 어떤 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맞다 그러면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할 때 아예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럼 공부하기 훨씬 편한데 왜 묶어서 그냥 취득일 60일 이렇게 하느냐? 여기다가 일일이 쓰려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뭐 배웠냐면 이 기억나세요? 취득시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취득시기.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고 국수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그죠? 그게 취득시기예요. 그걸 왜 적은 거예요? 그날부터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걔네들은 그날부터 며칠? 60일 해서 앞에 배운 거죠. 그걸 따로. 그러니까 우리 배울 때 증여는 취득 시기가 언제다 계약일이다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증여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그럼 계약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시험 문제가 얘가 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러면 그걸 틀렸다는 분도 있다는 거지. 그럼 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은 의미라는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좀 보완을 잘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아 얘가 이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데이터가 돼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안 틀리죠. 근데 앞으로도 많이 이건 풀 겁니다. 여러분 많이 틀려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X고요. 8번은 얘는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왜 X? 얘도 X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지방세는 우리 납세지나 뭐 이거 생각 납세지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세는 인세, 지방세는 물세 이것만 기억하시라니까. 인세는 사람 중심, 물세는 물건 중심. 그 지방세는 뭐예요? 물세.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물건의 소재.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실상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재산세 같은 걸 내거나 할 때 재산세를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럼 내가 재산세 어디다 내는지 잘 생각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 여기 살고 계신데 그죠? 은평구 사는데 부동산이 여기 아니고 어디 지방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은 어디다 내요? 여기다 내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오지. 그죠? 그럼 그걸 내가 내면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데 은평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부동산이 뭐 충청남도에 있다. 충남 천안에 있다. 그럼 어디서 나와? 천안시청에서 날라옵니다. 그럼 천안시청에 나한테 은평구에 있는 내 주소지로 보내주는 거지. 근데 만약 그게 왜 그래요? 물건이 어디 있으니까? 천안에 있으니까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누가 걷어? 천안시청에서 걷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뭐예요? 지네 천안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걸 파악해서 세금 계산해서 주소지로 보내주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시면 어떻게 돼? 그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항상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이거 근데 은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등록세도 작년에 이것도 정답이 있었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봐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땡 틀렸죠. 지방세는 주소지로 가는 거 없습니다. 다 뭘로 간다고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그래야 됩니다. 그죠? 틀린 거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거는 비과세는 임시건축물 틀렸죠. 우리 고급 그러니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제가 할 때 임시건축물 비과할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규정 사치성은 안 돼요. 사치성 재산 비과세 안 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얘는 근데 고급주택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야? 신고하지 않고 팔아먹었대. 미등기소매, 미등기소매, 그죠? 미등기소매는 중과산세금, 중과산세. 중과산세는 이게 아니라 80%죠, 80%. 그렇죠? 걸리면 죽는다 했죠, 80. 이게 실제 기출로 이 지문이 몇 년 전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해가지고 이게 나왔었어요. 그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시험 볼 때 가면 이 정도 나오면 거의 구구단 같은 겁니다. 이건 맞추라고. 이 일은 이런 수준이에요. 그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덜 된 상태니까 그렇지만 시험 이제 계속 공부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맞으라고 낸 거죠. 100분의 50. 그죠? 아니고 80%죠.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막상 시험 볼 때는. 말했죠. 이게 100분의 50이 공부를 하시면 100분의 50이 되게 익숙해요. 그죠? 막 걸핏 하면 100분의 50, 100분의 50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100분의 50 익숙해져 있으니까 시험 볼 때 100분의 50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는 거, 딱 죽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아무래도 그 있죠. 긴장하면, 그죠? X죠.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5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X? 50만 원이면 취득세 50만 이하면 뭐야? 부과하지 않죠. 면세점. 그죠? 이하니까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이하. 그죠? 그랬고. 등록세 납세는 누구래? 무조건. 등록을 받는 자. 등록하는 자. 이거 누구야? 무조건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죠. 무조건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그게 아니고 그 173페이지 거기 할 차례인가요? 173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거기 아직 안 했죠? 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징수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볼게요. 부가징수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입니다. 거기 교시에 보시면 173페이지. 얘도 신고 납부인데 여러분 등록세는 등기할 때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하시려면 그 혹시 그 강의 노트 보시는 분들은 거기 몇 페이지야? 24페이지네요. 24페이지. 강의 노트 참고하시는 분은 24페이지 보시면 4절에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 얘는 그러면 얘도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언제까지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칙에 신고 납부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그죠?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추가는 볼 거 없고요. 174페이지 양가로 4번이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174페이지 양가로 4번. 이거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3번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174페이지 양가로 4번이죠? 그죠? 거기 보시면 뭐 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한, 등록세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봐요. 신고 기한까지 뭘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대. 여러분, 신고 안 하면 원래 무엇을 부과해요? 가산세. 그럼 얘는 신고 안 했으니까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내야 되는 상태죠, 이미. 그런데 뭘 했대요? 납부를 했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이 얘기는 신고는 안 했지만 뭘 했다는 거예요?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원래 가산세는요, 돈을 냈어도 뭘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뭘 해야 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거. 왜? 의무가 각각이기 때문에 이행한 거는 안 내도 되지만 안 한 건 당연히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등록세는 신고를 안 했는데 뭐 했어? 납부를 했대요. 그럼 뭐 한다고요? 신고 안 했는데 신고를 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이 제도가 어디에만 있어요? 등록세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올해 시험에도 출제됐었어요. 작년 시험에도 이 지문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교재 174페이지 양가로 4번. 그죠? 여기 보시면 강의 노트도 있죠. 거기 사절에 신고 납부 3번에. 그죠? 자, 위 1부터 3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뭘 하시면 납부를 하시면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뭐 한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뭐 별의별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뭐 100분의 뭐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지만 뭐 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라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아니고요. 무조건 뭐요?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등록세는 제가 처음에 그 등록세 파트 할 때 말씀드렸죠. 얘가 제일 기본 세 가지가 있다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게 되게 6,000원 미만이면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 그리고 또 하나가 등기 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 안 해준다. 그 세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들이에요. 얘도 그냥 계속 강조했던 건데 작년에도 기출로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그죠?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할 게도 나중에 막 저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내게요? 취득세 비교할 때 이렇게 내요. 취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 반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은 맞아요. 반은 틀려요. 왜? 취득세 신경 안 쓰고 뭐예요? 오, 그렇지. 신고 안 해서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했지. 아, 그래서 가산세 부과 안 한다겠지. 오, 맞았어. 이미 앞에서 틀린 거예요. 왜요? 취득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어디만 있다고요? 등록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문제를 틀리는 게, 변형하는 게.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계속 앞으로 공부하면서 뭐 100분의 50으로 한다 틀린 거 이것도 경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이렇게 해서 그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얘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릴 수 있구나. 그럼 뒤에 가면 안 틀리게 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뭘 해도 많이 틀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보시면 되겠죠? 거기만 이건 중요한 얘기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보세요. 작년 기출 지문이잖아요. 그죠?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 했으면? 납부를 한 경우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X. 그죠? X.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전에 금방 듣고 이렇게 딱 보면 이건 진짜 난이도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들으면서 기억을 못 하니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짜증나니까 여러분 그걸, 쟤는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그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한두 번 들어가 이해를 탁 할 정도면 천재라니까, 우리가요.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걸 갖다가 한두 번 듣기만 하고 딱 이해하면 천재예요, 그거는요. 저는 천재는 아닌가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학원 다닐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저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일반 아주 평범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공법 37개 맞았어요, 제가요. 실제로. 3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공법 3개 틀리려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엄청나게 봤거든요. 막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막 하고 계속 보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그건 어려웠으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일반 평범하면 제가 그 정도 못 맞겠죠. 근데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학원 다닐 때하고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 수준 보면 저희 때 공부하는 거 반도 안 해요. 근데 공부는 되게 편해졌어요. 자료도 많아지고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공부 양은 저희 할 때보다 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근데 그리고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지. 지금 뭐 여러분은 막 못 들으면 동영상 반복에 들을 수 있고 있잖아요. 저희 때는 그런 거 한 것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실강 하나예요, 학원. 오늘 빠지면 그 강의를 들을 일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죽으라면서 수업만 듣는 거죠. 그리고 막 반복하고 막 오후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다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좋잖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공부라는 게 얼마만큼이 많이 하는 건 잘 모르겠죠. 하루에 좀 꽤 해야죠. 그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6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업 빼고. 어떤 분은 6시간이니까, 그럼 내 학원에 수업 4시간 듣고, 민계공원 4시간 듣지, 4시간 했으니까 2시간만 더 하면 되네? 떨어져요, 그 사람은. 수업 빼고, 그건 수업이고, 나 혼자. 6시간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안 하고 막 붙으려고 막,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면 짜증내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 붙지, 뭐, 뭐 얼마나,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해보면 이 시험은 무조건 100% 붙는 점이에요. 2학년 하신 건데, 시작한 건데, 그죠? 물론 시간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거기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죠. 우리가 100점 맞는 점수가 아니니까. 그죠?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도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가산세는 다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청년 배웠고 취득세 나오고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부정자 들어가면 너 한번 죽어봐라 얼마? 40 그런 데죠. 무조건 너도 세금으로 주고 고의성이 있으니까 세금으로 죽어봐라 그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신고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얘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20%. 과소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그 20의 반절 10% 이렇게 분되죠. 납부는 그랬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70으로 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세는 이게 납부지형 가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방세는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세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얘는 개정됐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 주에도 오가지고 나한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어디 인터넷 유튜브 봤는데 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강사님이 두 개나 확인하려고 두 번 걸 들었는데 두 분 다 이거를 개정됐다고 지방세 납부지형 가산세 중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개정됐는데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간다니까. 올해는 지방세는 납부지형 가산세가 틀립니다. 그죠? 근데 시행령을 안 봐서 그런다니까. 그죠? 그 얘기를 분명히 그전주 소개했는데 또 와서 뭐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죠? 개정은 된 거 맞아요, 여러분. 근데 올해는 그냥 간다고 했잖아요.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국세는 여전히 이대로 있어요. 국세는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용어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가산금 규정이 있는데 그 가산금을 폐지하고 그거를 얘랑 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방세는 무조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만 분의 20 하루에 0.025%. 근데 뭐 있다고요? 한도 있어, 한도. 그러니까 미납세액을 계속 가다 보면 원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75%가 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국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죠. 우리 시험에 이걸 언급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개정해놓고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이고. 얘는 그냥 보시면 되고. 부가세는 제가 어떻게 항상 기억하세요? 이 두 개 제목 기억하라 했죠? 그 제목.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뭐밖에 없다? 지방교육세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해요. 두 개밖에 없다. 저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외우면 안 돼요. 얘는 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제목 두 개를 외워야지 나중에 문제 풀기 편해요. 다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갖다 붙이라겠죠? 지방세는 뭐 갖다 붙이라고요? 지방세 갖다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방세에다가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붙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만 조심하면 된다 했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뭐도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그죠? 그래서 얘만 그래서 10%고 나머지 몽땅 20%입니다. 다 20이에요. 근데 얘만 10%예요. 얘만.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나중에 설명할 건데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감면을 받았어. 우리 있잖아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니면 100% 면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는 내란 얘기예요? 부가세는 내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 1억인데 취득세 1억인데 이걸 감면을 받았다 쳐봐요? 그럼 세금 1억은 안 내죠.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는 거야? 요 금액에 농특세 20% 2천만 원은 부가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걷겠다. 부가세는 걷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 감면 부분은 잘 시험을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잘 보시고 이 제목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비과세는 거의 179페이지 나오죠? 비과세. 제가 여기다가 페이지수를 여기 가로친 거 있잖아요. 이게요. 그 강의 노트 페이지수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혹시 어디 하는지 모르시면 강의 노트 참고하실 분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강의 노트 24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비과세 5절이 있죠. 그거예요. 요거 앞에 거는 기본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지에서 못 찾을까 봐 제가 써놓은 거니까 책을 보시면 179페이지고 강의 노트는 24페이지를 보시면 된다. 그죠?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게 PPT 한 거 다는 아닌데 요 PPT 갖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PPT 보시면서 가로 안에 빈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수업 들으면 여기 PPT 할 때 제가 수업 하거든요.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필기하실 거면 거기다 그때 그 칸을 채우시면 돼요. 그죠? 가는 거면 연필로 채우는 게 좋죠. 왜냐면 볼펜으로 써버리면 다음에 다시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참고할 때는 가로로 그냥 연필로 써놨다가 지우고
공부되면 자기가 칸을 채워보는 것도 공부거든요. 근데 볼펜을 싹 써버리면 그냥 뭐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럼 뭐 유학집이나 똑같죠. 그죠? 유학집도 곧 나오거든요. 유학집이 이제 2월 달에 나옵니다. 이번 달에 유학집이. 이미 이제 유학집이 다 저기 돼가지고 2월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나중에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페이지 좀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별다른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 나는 강의도 어딘지 봐야 되겠다. 그럼 요 페이지 보시면 되고, 기본서는 요걸 보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서 179페이지가 그러니까 가산세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177페이지에 부가세 제목 나와 있고, 그죠? 지방교육세 20%. 거기 농특세는 무슨 뜻이에요?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 20%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179페이지 비과세 나오죠. 자, 요거는요, 시험에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등록세는. 왜?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 내용이 나름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걸 단독으로 내겠어요? 거의 안 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1번은 국가 등은 다 뭐라겠어요? 비과세잖아요. 왜? 걔는 과세권자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 모든 조세가 다 뭐예요? 비과세겠죠. 그럼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4번이에요. 저는 이게 강의할 때만 제가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등록세, 비과세 지문 하나 나올 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이게 뭐라고 됐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묘지가 그냥 묘지가 아니라 지목이요. 내가 이제 산에 묘가 있어요. 주상묘가. 그럼 그 묘지가 지목이 다 묘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틀려요. 근데 얘는 지목 자체가 묘지인 게 있어요. 묘가 있는데 걔를 할 때는 뭐 한다? 등록세 뭐 주겠다? 비과세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에서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묘지가 무덤은 얘는 세금을 내요. 취득세는. 근데 얘네 둘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얘는요, 취득세 우리 배울 때 취득세는 세율이 뭘로 가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무덤 용들, 그러니까 묘지를 사면 취득세 냈고 뭐는 등록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할 때 비과세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도 얘는 취득세는 뭘 내겠어요? 등록세는 안 내고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만 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2%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우리 특례세율이 뭐 있어요? 등기는 안 하니까 그 대신 뭔 내라? 취득세는 내라. 그래서 얘는 취득세는 이걸로 갑니다. 중과 기준세율로 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는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뭐였죠? 비과세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얘가 교재 179페이지 1번에 국가 등 비과세라고 돼 있고, 양가로 2번에 기타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거든요. 이건 다 못 보시면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괜찮아요. 또 나왔잖아, 작년에. 그죠? 희한하다.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얘를 계속 내요. 그 전에도 계속 몇 번 나왔어요, 이게요. 그죠?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에 대해 등록면에서 뭐 한다? 부과한다. OX? X. 비과세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1년 내내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틀릴 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등록세 비과세는 지금 여러분이 막 그걸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혹시 나오면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무덤 얘기 나오면 묘지 나오면 뭐 한다? 비과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요 두 개는 비과세고 취득세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뭐 크게 여러분 이 정도 뭐 손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여러분 문제가 세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세 문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182페이지죠? 182페이지. 올해 또 뭐 개정사항도 일부 있고 해서 뭐 납세 의무자 같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 언급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고 그다음에 거기 노트는 126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죠. 참고로. 자, 여기 보시면 특징이 나와요. 재산세.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방세죠? 그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유세. 보유세 뜻이 뭐예요? 그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했을 때 되는 세금을 배운다고 총론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이 취득록세. 여기 있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세. 여기 양도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취득 관련 조세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보유 관련 조세라고 그러고 얘는 양도 관련 조세 그럽니다. 그래서 보유했을 때 낸 세금, 얘는 취득했을 때 내고 얘는 보유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로 내가 종부세를 내시려면 재산세 낸 사람이 나중에 뭐 또 내는 거야? 종부세도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종부세는 모든 기본적인 기준이 누구를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가요. 왜? 재산세 내고 나서 종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시 추가로. 따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항상 얘는 맞물려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죠. 보유세고. 그 중에 지방세 중에 무슨 세요? 시군구세.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러죠?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리고 등록세는 무슨 세라고 하냐면 도세 및 구세라 하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시, 군, 구세. 취득세는 특광도세. 여기서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겠죠? 자치구. 어디 밑에 있는 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라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란 뜻은 뭐다?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가고 어디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로 간다? 구세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세는 이 건물이 은평구에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등록세를 내시면 이 등록세를 서울시에서 가져간다? 은평구에서 가져간다. 등록세. 은평구 재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충남 천안의 건물을 저당권 설정에 등록세를 냈다. 그럼 누가 가져가? 천안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가져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재산세는 무슨 세요? 시, 군, 구세라는 뜻이지.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은평구에 있잖아요. 재산세 누가 가져가? 그죠? 은평구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 지방세는 시군 구세고 얘는 물세니까 뭐 중심?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 어디다 낸다고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니까 은평구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은평구 재정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총론 부분이니까 나중에 같이 정리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얘도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 소액징수 면제 그래요. 뭐라고요? 2,000원 미만이면. 자, 이 말대 해석해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액이 얼마겠어요? 2,000원 미만일 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요.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재산세 징수 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할까 안 할까요? 이 시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2,000원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출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웠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그죠?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극적 의사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만히 묵비권 행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떨어져. 왜? 시험 보러 갔을 때 뭐라도 써야 돼요. 칸을 채워야 합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써버리면 떨어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 답이 2개예요. 정확하게 답이 진짜 2개야. 1번, 2번 답이 2개야. 몇 개 써야 돼요? 시험 보러 갔는데 답이 틀린 걸 고르시면 답이 2개야. 근데 2개가 맞아. 그럼 여러분 잘 푸는 거죠? 답 몇 개 써야 돼요? 1개 써야 돼요. 만약에 2개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복수정답 처리 되죠? 2개 쓴 사람은 무조건 틀려요. 그럼 내가 제일 정확히 풀었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여러분은 틀려. 구제? 안 돼요. 무조건 답은 하나만 써야 돼. 답이 5개도 하나 쓰고 답이 없어. 그래도 하나 써야 돼요. 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써야 내가 다 구제를 받는 거지. 안 써버렸어. 그럼 내가 문제를 제일 잘 풀었죠. 하지만 나만 틀려. 그건 구제도 안 받아줘요. 절대로. 무조건 답은 하나는 써야 돼. 무슨 말 이해가시죠? 10개가 답이다 하나 쓰고 없어도 하나 쓰고. 그러니까 답을 할 때는 무조건 하나만 써야 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오. 그죠? 제가 한다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미만이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미만이면 얘를 포함하지 않고, 그럼 얘를 포함하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얼마부터 걷는다는 얘기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모학원 내가 있죠. 모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저런 걸 기초적인 걸 가르쳤더니 막 와가지고 항의하셨어요. 내가 초딩도 아닌데 왜 저런 걸 가르치냐 수업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이래가지고 항의해가지고 와서 막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긴 얘기죠. 이게 물론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거 제대로 안 보니까 실제 나가서요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정확히 구분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풀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모르거든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안 나오면 이거 못 들어요. 그냥 미만이면 그냥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니 안 하니. 그럼 나니 맞았니? 이게 내가 원하는 문제야. 근데 시험은 2,000원이면 이래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외우고 갔다가 갑자기 2,000원 그래버리면 멘붕 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닌데? 난 공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래 버리는 거야. 이 문제 하나 틀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 숫자 뒤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있잖아. 이게 나중에요. 제가 모의고사건 내보잖아요. 엄청 틀립니다. 물납. 세금 물건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할 수 있어요. 자, 시험 뭐라고 해요? 재산세, 징수세기, 납부세기 1,000만 원이면 물납할 수 있다. OX. 재산세, 납부세기 1,000만 원인 경우 물납할 수 있다. X잖아요. 왜? 초과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커야 되죠. 그럼 딱 1,000은 물납?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몰라고 이런 복잡하게 여러분 막 머리 복잡하라고 이런 걸 일부러 하겠어요? 다 뭐 죽어 막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사들은 최대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어떻게 시험에 관련된 거면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지금 그냥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걸 하겠어요? 이것도 몰라고 하겠어. 할 일 없이. 그죠? 그래서 이건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는 실제 그런 전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끝. 이러지 말고 그리고 나서 뭐?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하지 말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 해서 풀어야지. 그때 가서 뭐 미만이니까 포함 이해했어 너 이제 내가 이제 안 틀려 그래.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2,000원 이렇게 하면 시험 보러 가면 그거 감 없습니다. 그때 가면 얘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헷갈려요. 시험 보러 당일날은. 그러니까 아예 할 거 갈 거니까.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도 같이 받으시고.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물납이라는 제도는 재산세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뒤에 배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분납은 가능합니다. 근데 오로지 물납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배우는 조세 중에 뭐밖에 없다?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 금방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뭐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논밭으로 돼 있는데 실제 논밭이 아닌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뭐 세율은 뒤에 세율 배울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죠? 합산가세, 개별가세도 금방 나옵니다.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 자, 거기 183페이지 보시면 보면서 과세주체란 말이 나와요. 금방 한 건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를 하겠죠? 시군구세인데 얘는 물건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 그러니까 그 재산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한 시군구가 과세 주체. 이런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세권자란 말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는 자. 시군구죠.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예외에 특별시 관할 구역이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자, 서울시를 말하네요. 그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원래 누가 가져가야 돼요? 은평구 재정으로 가야 되죠? 근데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를 얘하고 얘가 나눠서 걷는다는 얘기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평구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재산세를. 그러면 일단은 은평구에서 반절만 가져갑니다. 그 반은 누가 가져가?
서울시에서 가져옵니다. 그 여기만 그렇게 해서 은평구만 그런 거 아니겠죠? 서울시 25개 구청 있죠? 25개 구에서 재산세를 거두면 전부 다 반절은 서울시에서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남 3구 아시죠? 이쪽하고 은평구나 강북이나 도봉 이쪽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뭐 재산세. 왜요?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잖아. 그죠? 그럼 같은 서울시인데도 재산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강남 3구하고. 아시죠? 여기는 뭐 땅값, 부동산값 비싸니까 공시가격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어마어마하게 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울시인데 격차가 너무 심해요. 구청끼리. 그래서 서울시도요. 이걸 가져갔죠. 50%를. 그럼 얘들이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원래 구세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재분배. 싹 50%를 전 구청에서 걷어와서 서울시에서 다시 전액을 뭐예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구청에다 줘야죠. 어떻게 줘? 재정이 약한 구에다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구에다 더 주는 거죠. 원래보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청끼리의 격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서울시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낼 때 이게 이제 얘만 특별한 건데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겠죠. 대신 여러분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나 시험에 얘는 특별시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했더니 틀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 없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재산세는 뭐다? 시, 군, 구세다 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니까. 근데 얘가 언급했을 때는 특별시 및 구세도 맞는 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과세한다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83페이지 교재 보시면 이번에 과세주체 원칙 그 있죠. 재산의 과세 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밑에 예외 보면 예외. 특별시 관할 구역에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해서 그 밑에 공동과세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184페이지 뭐 있어요?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 설명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면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제일 기본이죠. 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개입니다. 대상, 그죠? 그 중에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알면 돼요. 이건 처음에 내질 않아요. 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얘가 만약에 지문에 나오더라도 저걸 정답으로 내진 않습니다. 왜? 부동산이 아닌 걸 정답으로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요 3개가 중요한 얘기죠.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차이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상가가 있다. 그죠? 일반 건물이 있고 여기에 주택이 있다 했을 때 요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택. 자, 얘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죠? 얘도 건축물,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혹시 상가를 갖고 계시면 얘가 토지 건축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재산세 나올 때 이게 토지 건축물 한꺼번에 세금이 나올까요? 따로따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가 갖고 계시면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재산세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 따로 나올까요? 그러면 난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내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뭐 저도 내본 적이 없죠. 그죠? 얘는 7월 달에 건축물분 재산세 이렇게 나오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 만약에 상가 갖고 있으면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오고 9월 되면 그 토지분의 것만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부동산은 물론 토지만 나대지가 있다. 그럼 그죠? 그럼 그것만 토지분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물 따로 나오고 토지 따로 나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있고 공장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물 나오고 토지는 공장 용지 그래가지고 따로 나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 건축물이라고 돼 있잖아. 이 말은 토지는 토지대로 나오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주택도 보면 똑같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얘하고 틀린 게 뭐예요? 얘는 항상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다 틀립니다. 주택은 다른 애들처럼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건 항상 이 두 개를 합한 과세표에다가 여기다 세율 곱해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얘처럼 건축물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머릿속이 딱 흔들리면 안 돼요. 주택은 뭐라고요? 어떤 경우든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딱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땅은 을 거고 건물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주택이. 그럼 이때는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여전히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제가 말했죠. 어떤 경우든 얘는 따로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시험을 그래서 어떻게 내는 거야?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서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훅 가는 거야. 왜? 그래 맞아. 한꺼번에 한다겠지? 근데 갑자기 저기는 흔들려. 그렇긴 한데 주인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때는 따로 해야지 하고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주요? 얘는 그냥 무조건 둘이 합해요. 그리고 세금 계산했죠. 얘가 만 50만 원 나왔다. 이거를 얘네 둘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세금은 계산했지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세금 어떻게 해? 서로 나눠내야지. 그거 나눠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는 거지 이걸 따로 계산은 절대 없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니까 나중에 문제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세요. 얘가 50만 원 나 둘이 나눠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네들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물하고 토지가 따로 세금이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세금을 분산해서. 그죠? 어쨌든 일부는 7월 달, 일부는 9월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이거를 너는 얘 따라 못하니까 세금을 계산해서 얘가 7월, 9월에 내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 나온 세금을 나눠서 반절은 몇 월 달에 내고 7월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 고지도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7월 달에 반절 나오고 9월 달에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집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재산세가 두 번 나와? 이런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은 반씩 세금 자체를 반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2분의 1은 7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가면 2분의 1이 나와요. 여러분 좀 있으면 프랜카드 붙어요. 나중에 뭐 6월 달, 7월 달 되면 재산세 내라고. 여기도 붙을 거예요. 다 붙어요. 전국에. 그럼 뭐라고 붙어요? 7월 달은 건축물분 옆에다가 주택 후신물 쓰여 2분의 1 아니면 1기분 이렇게 내요. 내라고. 9월 달에 가면 9월은 토지분 재산세 옆에다가 주택분 2기분 아니면 2분의 1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게 왜 그래요? 이 얘기야. 그죠?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우리 배우는데 뒤에 가면 이 중요한 특징이 또 있어요. 얘가요. 2분의 1씩 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부동산은 어쨌든 하나잖아요. 주택. 그죠? 근데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는 것은 아까 고지서 작성할 때 돈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이 고지서 볼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하는데 고지서를 두 번 내보내. 5천 원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가 5천 원이야. 그때 2,500원은 7월 달, 2,500원 9월 달. 이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씩 하더라도 짜잘한 금액, 너무 작은 금액은 나눠내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2분의 하지 말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주택이 있는 거야. 그 저 뒷부분에 나와요. 부가징수 할 때.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20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한 2분의 1씩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럼 7월과 9월 중에 만약에 한꺼번에 걷는다 치면 몇 월 달에 걸릴 것 같아요? 7월과 9월 중에. 그렇지, 7월 달에 걷습니다. 세금은 올림픽 빨리빨리 많이 빨리 걷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헷갈리면 우리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과세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세금을 걷는 사람은 빨리 걷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다고요? 주택에. 이게 시험에 안 나왔겠어요? 여러 번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알았어 하고 다 맞출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뭐라고 내게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이렇게 냅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만 원 더 빨리 7월 달 하고 훅 틀려버려요. 후다닥 더 빨리 틀리는 거지. 앞에 토지 하는 순간 아니거든요. 누가 겨? 주택이잖아. 근데 토지분 재산세 20만 원 7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실제 기준으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다 틀리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거 진짜 토지냐 주택이냐 이러고 있는 거지. 이미 늦었지.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자꾸 틀려봐야 여러분이 딱 그걸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리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다 여기랑 연관된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정리하면 이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주택은 뭐다? 어떤 경우든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건축물 각각 계산하는데 얘는 항상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이해 가세요? 시험에 나온 적 있는 최근에도. 이번에도 나왔었죠. 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이 주택은 이 주택도 토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토지만 따로 가서 한다는 얘기고 얘는 건축물만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주택은 한꺼번에 묶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의 건축물도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따로 돼 있는 거잖아. 시험에 얘기도 했죠.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여기에서 연관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거 연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기 연결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놔주세요.